네, 좀 전까지 이제 미팅하고 왔는데 밑에서 또 저희 남편인 기롱 사장님이 그 목표를 외치는데 너무 열정적이라 가지고 웃겨서. 네, 이렇게 한 집에서 진짜 여러 개의 미팅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연이라고 하고요.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지선 권영민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엄청 오랜만에 스카이에 온 것 같은데, 맞죠? 어, 오늘 이 성장 스토리를 많이 공유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뭐 더 저보다 잘 아실 거고, 또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해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메타를 요즘에 메가로 먹어요. 원래 세 개를 먹어야 되는 거를, 더 이 격렬하게 느끼고 싶어가지고, 편법을 써서 여섯 개를 먹습니다. 여섯 알을.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 좋거든요.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원래도 잠이 없는데 이렇게 안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이 안 오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에너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달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두려움을 깨고 나를 믿자. 제가 이제 리더가 될수록 더더욱 진짜 나를 믿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계속 이걸로 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유키즈의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라는 분, 요거 짤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구글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 자유롭잖아요. 일을 하다가 구글은 집중이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업무 능력이 조금 이제 이렇게 향상되지 않으면 본인이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안 돼요, 스스로. 그걸 알아라고 하고. 그래서 각자 행동들을 다르게 한대요. 그 환경이 회사 내에 싹 다 있대요. 뭐 노래방, 뭐 도서관, 뭐 골프 치는 곳, 뭐 싹 다 있는데 혹시나 그것들이 또 나한테 맞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성과가 오른다면 퇴근을 해도 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여유롭고 자유로운 것에만 이제 포인트를 해서 부각을 해서 본다 하는데 사실은 그 자유함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고 구글은 절대 쉬운 조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뉴스킨 같은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되게 자유하잖아요, 저희. 근데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자유를 빨리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고 메타의 기회가 와도 내가 변화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탱코어랑 감사일기 매일 적고 계시죠? 유럽에서는 추가적으로 24시간 플랜이라는 이제 그걸 하루에 해야 할 것들을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생활 계획표 짜잖아요, 방학 때. 그래서 시간별로 작성해라 해가지고 그거 잘 지키는지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날 짜가지고 다음날 그 내가 짠 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물론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캔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이 바로 다음날 스케줄도 내가 스스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냥 멍 때리면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하루가 한 것도 없는데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한 달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게 체크를 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계속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하루를 보낸다면 나의 파트너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점검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꽂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루틴이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 저희 뉴스캔 선택했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삶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 하나도 스스로 경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경영을 못하는데 조직을 경영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스템을 경영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대요.
제 성향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대요. 타고난 내 성향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극한 상황으로 몰렸을 때, 아니면 술 취하고 이제 필름 끊겼을 때 나오는 성향이 있대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바뀌어서 만들어낸 성향이 있대요. 이 성향과 기질을 잘 알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이나 비즈니스적인 게 되게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거든요. 근데 이 조직을 경영하는 리더가 되려면 좋지 않을 때가 언제였는지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컨트롤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꾸준한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하니까 성장을 하면서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집중하고 있는 게 감사일기나 세미나나 책을 읽죠. 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타고난 성품이 정말 빨리 변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독서 미팅을 들어오는 신규 사장님들이 한 달, 두 달 다른 책으로 바뀌시면서 다른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제일 소름 끼치거든요.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목요일, 일요일 오전 빼고는 매일 시스템이 돌아가요. 진짜 시스템이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플랜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내 것들, 그다음 내 주변 것들도 내 주변도 잘 챙기려면 내가 이 스스로 통제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 도중에 되도록이면 다른 약속을 잡아서 카메라를 꺼놓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저는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줌으로 바뀌고 나니까 비즈니스가 그렇게 유연해진 건 너무 좋은데 제가 그 뉴스킨을 하고 6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스템을 타협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줌에서에 대한 태도 또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복제가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아맘한테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본보기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힘들잖아.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만삭으로 뉴스킨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출산한 당일에 탱커를 올리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출산을 했으니까 쉬라고 했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겠지만 회복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식품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산을 하셨는데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불안하니까 괜찮으니까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당연시 복제가 돼 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시스템을 전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게 팀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되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잘 하시니까 저도 이제 임신하고 출산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게 되게 두렵긴 한데 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형제 라인 또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덕을 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전부 다 그런 온도로 하진 않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소비하는 정도 한 2-30만 원만 더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가 소득 1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원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후자라면 저 같다면 당연히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이렇게 해라 하면은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니까 스스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태도가 내가 진짜 원하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본인 의지만으로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초기 사업자 때부터 제가 초기 사업자 때부터 이 태도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5년, 5년 된 것 같은데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방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의무는 아닌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싹 다 리더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단순해요. 1분 늦을 때마다 시스템에 500원씩 내시면 돼요. 제가 진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매달 거의 유수스펜 한 판씩 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강한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진짜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각비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변한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습관화되니까 사람은 5년 정도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진짜 인격적으로 너무 성장을 못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감정의 노예였거든요.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있죠. 막 뭐 길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막 헤드백이 어디 막 걸려가지고 떨어지고 막 지하철 버스 다 놓치고 막 신호 다 걸리고 막 이런 날 있죠. 안 풀리는 날, 막 짜증 막 나는 날. 그런 날 제가 이제 전화로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이제 스폰서 사장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나 진짜 오늘 너무 일이 안 풀리네.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벌금 딱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무단횡단했다고 36,000원인가? 열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일이 안 풀려 죽겠는데 어떻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다 큰 어른이었지만 성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스킨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밥 먹다가도 뭐 명함을 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이제 뭐 이렇게 전단지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옷가게를 하시는 언니가 이제 저 같은 이제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날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계속 막 전단지 주고 막 뭐 하라 하니까. 저는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들어간 자체만으로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고 막 점프를 주시는데 입구에서부터 제가 그런 취급을 왜 당해야 됩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냐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살 빼려고 이제 전단지 막 붙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계단 타기 하면서 전단지를 막 붙이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드디어 나에게도 전단지로 연락이 왔다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 문 앞에 어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게 떼졌다고 저한테 이제 돈 내놔라고 이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하고 한 2, 3년 정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두의 문제들을 외부의 탓으로 돌렸어요. 요즘에 이제 그 독서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탓을 자꾸 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부정적인 일만 자꾸 생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라는 거는 늘 생기거든요. 근데 빨리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깊이 고민하고 빠지면 그때부터 더 이제 부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얼른 그 부정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뉴스킨을 27살에 시작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800집이 못한 거예요. 저보다 못하신 분 없죠. 그래서 플렉스 블록 막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썼어요. 이제 사업자가 막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이제 2주 정도 뒤에 시작했던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저랑 거의 동시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모든 주변이 원래부터 뉴스킨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개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본인도 이제 투잡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스폰서잖아요. 그럼 티 내면 안 되잖아요. 빌드 스쿨도 저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빌드 스쿨 달성 딱 하시고 근데 나는 스폰서니까 또 티 못 내고 지원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 건 못 챙기면서 막 챙겨주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 저희 남편이 기룡 사장님 앞에서 열받는다고 막 욕하면서 울었어요. 부럽다고 막 나한테는 왜 저런 일이 안 생기냐고 막 광광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남편에게 비전 보여주고 싶고 리크루팅하고 싶다 하면서 제가 완전 비전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예전에는 저도 자주 제 부정에 제 꿈이 빼앗길 뻔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부정과 우울함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혼자서 셀프 칭찬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잣말하는 게 되게 습관이 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만큼 힘들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이런 뭐 동기부여 비전 세미나를 귀에다가 꽂고 잠들 때가 많았었어요. 자면서까지 1%의 그 부정적인 잠재의식까지 다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심각한 거는 부정적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혼자만 또 부정이면 되는데 이거를 또 주변에 전염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앞에서 막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막 욕하고 짜증을 내면 기분이 어때요? 막 앞에서 기분이 좋나요? 나쁘죠. 전염되거든요, 그 에너지는. 그래서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핀업이 안 되고 결과가 자꾸 안 나는 것도 액션이랑 상관없이 이런 이유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키는 내가 먼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미라클 모닝. 아침에는 영이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기운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줌 화면에서만 봐도 그럴걸요. 에너지가 좋은 분들은 이 후광이 나요. 만났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 저 사람 진짜 에너지 좋다. 밝다. 뭐 매력적이다. 막 화려하다라는 게 한마디를 안 했는데도 드러나요. 그게 내 기운 기세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좋은 기운이 돌다가 나한테 붙어요. 근데 계속 내가 막 푸념하고 부정적이다? 그럼 안 좋은 일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뭘 했을 때 에너지가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뭘 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힐링 포인트, 저의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길게 못해요. 꼭 그거 찾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단어, 기분, 행동, 느낌, 태도 모든 것들을 적다 보면 마인드맵처럼 이제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오늘은 꼭 그걸 찾아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무조건 녹차 쉐이크나 흑임자 쉐이크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장기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엄청 맑아져서 이게 뇌까지 전달이 돼 가지고 여기가 막 숲인 것 같아요. 푸른 숲.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들숨 날숨을 쉽니다. 호흡을 해요. 그러면 막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막 뭐 이제 제 바인더 정리를 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잖아요.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성공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이잖아요.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이 루틴이 나오더라고요. 이 루틴을 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아마 2022년도에 진짜 많은 성장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먼저 진짜로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지 어떻게 남의 밥그릇을 챙기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되게 많이 했어요. 연기. 막 다 티나거든요, 그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제 기분을 알죠. 제가 옛날에 시츄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나나라고. 제가 이제 엄청 우울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 제 눈물을 막 핥아주더라고요. 강아지도 알아요. 제 기분을. 말 못하는 애기들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기운으로 알죠. 막 엄마 왜 이래 막 옆에 와서 막 더 매달리고 하죠. 파악이 돼요. 분위기로. 임상을 내서 우리가 이 주력 아이템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주력 아이템도 있지만 뉴스킨을 만나서 변화한 제 마인드와 생각과 제 에너지가 제 아이템이에요. 요즘은 이런 자기 개발이나 에너지 받는 시스템이 니즈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들 막 우울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막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하잖아요.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 미팅이나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에 초대를 했는데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에너지 주고받자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를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나 그 일이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그 문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문화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뉴스킨을 시작하고 한 2년 동안 3,000GV만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시스템 좀비였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싹 다 듣고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 1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그 강사분이 뭘 했는지를 막 싹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뒤에 이제 난 그래서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다 가르쳐 주고 스폰서가 다 가르쳐 줘도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점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또 인정은 받고 싶으니까 액션 페이킹만 하다가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네, 제가 한 달에 이제 1,000만 네, 엄청 힘든 시간입니다. 맞죠? 네, 화이팅입니다, 사장님. 여튼 네, 이제 어디까지 했죠? 여튼 이렇게 내가 이제 막 한 달에 막 얼마 벌고 싶다, 만지배하고 싶다 막 외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내가 목표하는 이 모습과 현실의 행동의 갭이 자꾸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때 돼가지고 남들 외치니까 막 나는 뭐 하겠다라는 목표는 외칠수록 스스로가 에너지가 떨어져요. 가짜 목표에 집중하시면 스스로의 성공을 의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골든 타임이잖아요. 메타가 나오기 전. 비즈니스 키트도 있고 2,000 트랙도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욕구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지원을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특공대 같은 시스템 같은 걸 자주 돌리거든요. 군대도 일반 병사가 있는 것처럼 센 거 좋아하면 특공대 들어오죠. 그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럼 특공대는 훈련부터 다르죠. 네. 어차피 여기 특공대 출신이 또 유럽 사장님들이 오셨는데 결과는 안 나도 힘들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과정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면 결과를 내면서 힘들게 낫겠죠. 그래서 그 빡신 특공대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가 이제 한둘 생기다가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런 것들을 막 저는 알려주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막 불태웠는데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을 때는 조직이 커지지 않고 내가 이제 막 흡수를 스펀지처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조직의 성장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결과를 잘 못 내거나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따라오지 못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안 가르쳐 줬지? 저분이 왜 저러시지? 내가 뭘 더 해줘야 되지?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했어요. 혹시 그만둘까 봐. 근데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강의만 들어도 노하우, 뭐 성공학 얼마나 많아요. 하고자 하면 스폰서가 있던 없던 누가 있던 없던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도 해요. 밖에서 성공 외롭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 도와주잖아.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제가 내려놓으니까 결국에 할 사람은 해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하니까 진짜 비즈니스가 더 재밌고 잘 되더라고요. 같은 걸 가르쳐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이제 그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임지성 권영민 사장님은 원래 제 2대 스폰서였거든요. 제가 롤업이 됐는데 스폰서가 뉴스킨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스폰서랑 알고 지내는 제 프로스펙터를 만나러 갔다가 그분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되게 이제 특이하게 그 롤업이 된 케이스인데 잠시 충격적이긴 했지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스폰서 사장님은 저에게 뉴스킨을 알려주신 감사한 분이고 이건 내가 스스로 검토해서 결국에 내가 선택했던 비즈니스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에 집중했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스폰서가 파트너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스카이팀에서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저도 사람이니까 같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서운하거나 막 묘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는데 여기 다 성공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감정에 힘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하는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지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나 잘하고 싶은데 속상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체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미연아 너 전 직장에서 일할 때 언제부터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진짜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어, 투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메이크업을 잘하고 싶어서. 돈도 많이 들였고, 배우는 시간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똥손이라 가지고, 돈을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백화점의 맥이라는 브랜드에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깨졌어요. 고객에게 화장을 해주고, 막 혼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했냐, 나 이 언니한테 화장 안 받을래, 막 도망가시기도 하고, 막 환불도 하시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막 경험하다 보니까 그걸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뉴스킨도 3년 믿고 행동하니까 진짜 기다렸다라는 듯이 성과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독서 미팅 한 거 중에서 켈리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이제 이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를 가진 성공자이시지만 그 초밥이라는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2년 동안 배운다고 일했다더라고요. 마트 동선 중에 어디에 초밥을 놔둬야지 많이 팔리고, 어떤 초밥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어떤 초밥이 신선도가 높고 오래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2년이나 연구했대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1년 전만 해도 제 이하로 그 조직 수도 그렇지만 리더도 많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줌 시스템으로 바뀌고, 뭐 애기 엄마나 타지 이제 사장님들도 모두 쉽게 그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이 뭐 PPT가 뒤로 갔네.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에 내가 조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00 트랙인데 EBP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BP 창출을 위해서 만든 EBP 특공대가 7월 달에 이제 3개월 전에 한 5개월 정도 하고 막을 내렸어요. 이제 EBP는 막 배출이 많이 되는데 일대가 모두 세팅된 분도 있지만 8000GV로 EBP가 되다 보니까 성장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LT라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또 돼야 되니까 요즘은 그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엠버서 특공대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PPT네요. 그 팀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별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제 기준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먼저 이제 근데 그 길을 가본 또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신다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리더가 되면 진짜 더 많이 변화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려니 인정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 왕관이라는 걸 쓰려면 그 무게를 버티라는 말이 이제 조금씩은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제 시작이지만.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제가 더 성장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문제가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빨리 성공해야 되거든요. 저의 성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감정 문제에 시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뭐 어쩌겠노? 이해하자, 사랑하자,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많은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혹시 본인 스스로 지옥을 만드시는 분들 계실까요? 사랑하면 천국이 됩니다. 모든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좋은 에너지가 와야지 되는 일인데 어떻게 성공할지, 누구를 도울지에만 집중하시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데 한날 제 스폰서이신 지선 사장님이 막 뭐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표정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지선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 있어? 미연아 오늘 표정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아무 일 없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제 마음이 계속 뾰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제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미연아 무슨 일 있어 요새 뭐 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긴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는 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부정이 돼가지고 제 태도로 드러난 거죠. 솔직해지면 돼요. 내 감정에. 사람인데 어떻게 늘 좋겠어요. 그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내 감정에 솔직해져서 빨리 그 나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게 스스로 하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되면 꼭 이제 리더 사장님과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타고난 그릇의 크기보다 더 많은 돈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제 나보다 더 큰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성장하더라고요.
지금 내 비즈니스가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자로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저도 갈 길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해보니까 죽을 정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사실 죽을 정도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전 직장에서 했던 제 에너지에 반의 반의 반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저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지속 반복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웠던 거는 제가 다 하려고 하는 습관이었어요. 배운 거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고 다 배우겠지 하면서 내가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짜증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다 알아서 잘하죠. 우리 다 리더인데. 근데 내가 손에 이거를 꽉 쥐고 놓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 자식을 낳는다면 제 자식을 손에 꽉 놓고 놓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다 조종했을 것 같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위임해 주시는 거를 또 부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다 시키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나만 하는 거야? 라면서 또 막 짜증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니까 모두가 이끄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위임해 주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메타가 오기 전에 혼자서 메타를 팔고 다닐 건지 팀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만들 건지 정답은 모두가 이끄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 때까지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운전을 못 하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남편이랑 이제 부부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타지나 장거리를 활동을 할 때는 태워주시는데, 예전에는 제가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제가 다 SNS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창원, 뭐 천안, 서울, 경기도, 뭐 울산, 기본이 울산, 막 대모 가방 들고 막 이렇게 막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제가 옷가게를 말아먹으면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딱 27살에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돈도 없고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진 모습만 봤을 때도 딱 싫은 거예요. 우울해질 때 내가 성공자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선명하게 상상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이 대중교통들이 제가 원하는 포르쉐라고 생각하니까 지하철인데 막 가죽 냄새 나고요. 내릴 때도 막 포르쉐 내리는 것처럼 막 내리고, 명품 가방 아닌데 막 데모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명품 가방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원래 잘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살려고 뉴스킨 하죠. 그래서 저 같은 상황인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공감이 가신다면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밖에 나가서 현실 점검해주면서 반성을 진짜 많이 해요. 하기 싫은 일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아침에 7시, 8시에 출근해서 애기도 못 보고 10시간 동안 일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당연히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다른 거 없고 도전하기 두렵고.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뉴스킨을 선택한 거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나가면 결국 내가 살기 싫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피라미드처럼 한 명만 성공하는 게 아니죠.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이 성공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메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공부를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이크로 바이옴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아직 내가 젊고 건강한데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최숙희 사장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3일 딱 드시고 저한테 후기를 얘기해 주시는, 역시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진짜 그게 답이구나 싶었거든요. 최숙희 사장님이 이제 체지방이 아무리 TR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술도 안 드시는데 잘 안 떨어지셨대요. 근데 메타를 먹고 정말 빨리 떨어지시고 막 숙변이 나오고 어깨 걸리는 게 막 바디갈바닉 1시간 미는 느낌이 나오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탁 끼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0일이 지났는데 피곤한 게 1도 없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붙고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먹었을 때 말로 뭐 어떻게 또렷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뭔가 달라. 이 끝판왕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LTO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맞이했던 그 LTO는 에이지랑미였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에이지랑미가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잘 팔았어요, 근데. 어, 그래서 그냥
최고의 커미션을 받았고, 뉴스스펜3 때는 한 두세 명 정도의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유통을 해서 SVP가 됐고, 맥을 조금씩 잡아갔어요. 루미스파 LTO 때는 EVP가 됐고, 180도 리뉴얼이 됐을 때 SBA가 됐어요. 그리고 부스트 LTO가 나왔을 때 EBA가 됐고, 메타 때는 저는 무조건 PA를 마감할 거예요. LTO 때마다 가장 높은 커미션을 받았고, 매일 외쳐요. 10월은 내가 역대급 커미션을 받겠다. 내가 증명해내겠다. 라고 매일 외칩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Look in the mirror. Most of you, don't like what they see. Not just because you're too fat, you're too skinny, you're bald, you're gray, whatever. It's because you know what you could have been. 히스패닉계 미국인 사업가 댄 페녀입니다. You are who you hang around with. Show me your friends and I'll show you your future. And now, show me your friends and I'll show you your future. Who do you go hang with? Who do you chill with?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That's not what you say when you're about to die. I regret the things I didn't do. I coulda, I woulda, I shoulda. 네, 살려주셨네요. 영상 근데 잘 보였나요? 이렇게 자막이 막 잘리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잘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팀이 너무 좋거든요. 스카이 팀 완전 사랑하시죠? 그래서 팀 티업, 스폰서 티업, 형제 라인 티업, 파트너 티업을 엄청 많이 해요. 각자 다 다른 직업을 가지셨고 다 다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알려면 서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저희 팀원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인스타에서 다 보고 다 타고 들어가고 제가 너무 좋아서 자랑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 영상이 사업 설명의 끝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근데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과 맞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유럽은 너무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주고 보완해주면서 팀을 키우고 있어요. 저랑 같이 뉴스킨을 시작한 초등학교 동창인 라이 사장님이
이제 뉴스킨을 6년 같이 하고 지금 이제 같이 최고 직급, 명예 직급이 나란히 됐어요. 이렇게 같이 잘 되는 일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어,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파트너 사장님도 함께 성장했어요. 이게 7월, 8월에 된 핀업이거든요. 완벽한 윈윈이죠. 내가 바로 서서 돕지 못하면 나도 그들도 같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부 사업자가 되게 많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20대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소통을 해요. 사실 저는 말주변도 하나도 없고 타고나고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뉴스키는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나요? 내가 어떤 상태로 들어왔든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만 해내면 돼요. 혼자 하면 외롭고 어렵고 어색하고 힘든데 같이 해내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런 진심이 통하면 계속 돕고 싶어요. SNS로 연결돼가지고 평생 몰랐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랑 단기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를 다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넌 혹시 어때? 스토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잘 살아보자. 나 너무 너 돕고 싶어. 우리 같이 잘 살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뉴스킨이고 저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A를 도전하는데 3만, 4만 LG 사장님들은 본인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세요. 근데 이제 1만, 2만 신규 사장님들은 이제 본인의 목표를 찾아가고 있는 사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도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BR처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늘는 게 너무 싫어요. 꼰대처럼 이제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런 게 싫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평생 변화하면서 늘지 않을 거예요. 영상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 아시죠? 위대한 쇼맨. 이거 저는 핀업 PA 도전할 때 다 나와서 간 거 아니었거든요. 두려웠어요. 근데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내가 제일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같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용돌이의 중심이 돼야 되고 스스로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그걸 만드는 거고 제가 초기 사업자 때 발이 안 떨어질 때 그럴 때 네, 여기 꼰대가 계시나요? 없죠? 제가 발이 안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제 Y를 보러 되게 많이 다녔어요. 엄마죠. 엄마가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찾게 돼요. 다 다르죠, 이유들이. 저는 스스로 그걸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찾아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뜨거워질 때까지 이 영상 한번 보면 5분짜리인데 눈물이 막 펑펑 나거든요. 다른 일을 하셔도 이렇게 열정적인 태도로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지구가 건강해질까요? 네. 제가 또 눈물샘을 자극했나요? 동생이 이제 4년 전에 그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어요. 제 동생이 임신 최초 여성이거든요. 거의 지구에서 처음으로 임신한 사람처럼 입덧도 심하고 막 맨날 우울하고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그 호르몬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너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제주도로 같이 갔어요. 엄마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가기 불편해하는 느낌을 제가 전달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싹 다 낼게. 걱정하지 말고 온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장사도 안 되고 막 세금도 막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남았다고 이제 저한테 1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데 엄청 울컥한 거죠. 저희 엄마 가게가 진짜 맛집이거든요. 장사도 잘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엄마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푼 더 벌겠다고
그 1박 2일만 놀다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주도를 1박 2일 갑니까? 그래서 내가 못 버는 거 더 줄게 하면서 이제 용돈도 딱 드리면서 부산에 이제 왔는데 만약에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외면했겠죠. 제 밥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요. 그죠? 진짜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후로 더 열심히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여기 신규 사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마이스토리가 없었지만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만 들으셔도 아시겠죠. 27살에 뉴스킨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르지만 다단계 리버니 하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속상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SNS로 막 인맥 찾아가면서 하루에 매일 20개씩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변화해내니까 진짜 내 사람, 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제 사람 부자가 됐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6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진짜 끔찍해요. 그 정도로 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성장했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이런 카더라라는 얘기에 제가 흔들려서 포기했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무조건 올 거거든요. 나니까 난다. 나니까 해내지. 즐기자. 이 생각으로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 사실 과정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 모습만 보면 그냥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더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이 메타의 기회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꼭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10월은 내가 역대급 커미션을 받는 날이다.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을 이루어낸다. 화이팅!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음소거 해제가 안 돼서 좀 버벅거렸네요. 네, 사장님도 진짜 너무너무